자, 이제, 헥토로가 죽었는데도 전쟁은 계속됐죠. 그래서 이제, 트로이가 위기다라는 걸 알고, 이제, 이쪽, 이 흑해가 있고, 트로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 코카서스 지방에서, 아마존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아는 없다는 뜻이고, 마즈는 유방이라는 뜻이니까, 활을 잘 쏘는 여자들이 오른쪽 유방을 도려냈다고 그래서, 아마존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여인이 옵니다. 펜테실레아라는 여인. 남장을 하고 아킬레우스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너무 잘 싸우는데 아킬레우스가 무공이 세니까 이제 펜테실레아가 이제 칼에 맞아 죽죠. 도대체 어떤 놈인데 이렇게 잘 싸우냐 해서 투구를 벗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자예요. 유방이 드러나고 여자예요. 그 보는 순간 죽은 시신을 보고 아킬레우스가 사랑에 빠집니다. 죽었지만.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왜 이 전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냐. 신에게 원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네크로필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파퓰러한 말은 아닌가요?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네크로필리아 말이 요 장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시종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좀 잘하지, 좀 꼭 싸워서 죽여놓고 좋아하게 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벌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네크로필리아. 당신 네크로필리아. 이미 죽은 걸 왜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시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네크로필리아라는 건데, 네크로라는 말은, 네크로시스라는 말은 죽었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고, 필리아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속초에 살고 있지만 나의 고향 대전이 더 좋다. 난 속초에 살고 있지만 나의 살던, 아니면 군대에 있었던 시절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내 마누라보다 옛날 애인이 더 좋다. 등등. 그러니까 지금 거는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죽고 없어지는 옛날 것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게 더 강렬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저도 그런 면이 있고 여러분도 다 조금씩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이지. 그래서 네크로필리아 등등. 뭐 지금 여기서 먹는 음식보다는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하신 게 더 맛있다 등등 그런 것들.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더 사랑. 그런 죽은 거 없어진 거에 대한 사랑 그런 겁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파리스가 쏜 화살에 아킬레스건을 맞아서 죽죠. 제가 했다면 조금 더 뒤쪽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뼈를 뚫렸어요,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그림에서도 보면 아킬레우스가. 파리스 뒤에 있는 여인은 이건 여인이 아니라 여신인데, 누굴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 맞습니다. 100점.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죽으니까 아킬레우스가 입고 있던 갑옷과 방패 등등을 이제 탐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신을 누가 데리고 왔냐면 아이아스가 이제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아스가 지난번 아까 강의 전에 얘기했지만 이 아프로디테가 사랑했던 남자 미소년이었던 아도니스의 환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킬레우스가 죽은 이 갑옷을 이거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이아스하고 오디세우스가 둘이 서로 탐냅니다. 그래서 둘이 자기 거라고 이제 막 했는데 오디세우스의 꾀에 넘어가서 이 물건들이 오디세우스가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아스는 자기가 사실 그리스 전체 두 번째 소위 넘버 2거든요. 아킬레우스하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인데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실성한 듯이 됐고 이제 실수를 저지르게 되니까 그 실수에 대해서 창피하고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아스가 그걸 아프로디테가 받겠죠. 그 신화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필록테테스의 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중에 이 에리만토스의 이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 그런 과업이 있었는데 이 멧돼지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멧돼지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켄타우로스족, 그러니까 상반 신은 사람이고 하반 신은 말인 켄타우로스족하고 어울려서 이제 술을 한번 마시게 됐는데 그 술 냄새를 맡고 많은 켄타우로스족이 이제 술을 마시려고 옵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헤라클레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많은 켄타우로스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은 게 네소스라는
그 켄타우로스입니다. 근데 이 네소스는 이제 복수를 다짐했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12가지 과업을 다 끝내고 이 데이아네이라라는 여인하고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이 강을 건너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 데이아네이라를 납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활로 이 네소스를 죽여요. 죽이는데 그 활은 어떤 활이냐면 헤라클레스의 두 번째 과업에서 이 히드라의 독을 묻힌 화살이었거든요. 그 화살을 쏘아서 이 네소스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 데이아네는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태우고 자기를 이제 실어 나르던 이 네소스가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멀뚱히 보이는데 네소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 호색이다. 여자를 좋아하니까 지금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중에 딴 여자를 좋아하게 될 바람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활을 맞아서 그 나오는 피를 옷에 묻혀서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라클레스는 반드시 앞으로 바람을 피게 되니까 그 바람을 피게 되면 헤라클레스에게 이 옷을 입혀라. 피 묻은 옷을 입혀라고 하면서 데이아네이라에게 줍니다. 근데 헤라클레스가 실제 또 이제 다른 여자를 또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가 바람 피는 걸 참지 못하고 그 옷을 입히죠. 근데 그 옷은 이 네소스의 피만 묻은 게 아니라 이 네소스를 죽인 히드라의 독이 같이 묻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라클레스는 그 옷을 입으니까 그 옷에 묻었던 독이 이 헤라클레스의 몸에 번집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죽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분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줄 사람이 없어요. 장작을 쌓아서 올라가던데 불을 붙여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필록테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필록테테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헤라클레스의 죽음을 도와줌으로써 헤라클레스가 갖고 있던 독화살, 히드라의 독화살이 묻은 그 독화살을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이 필록테테스가 이 트로이와의 전쟁을 할 때 같이 출전을 해요. 근데 하는데 중간에 렘노스 섬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에 이 필록테테스가 뱀에게 발을 물립니다. 근데 워낙이 센 뱀이어서 그 뱀에 물린 사람은 너무 악취가 발에 썩어가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군들이 이 트로이로 같이 가지 못하고 이 필록테테스를 여기에 버리고 갑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근데 이 필록테테스가 갖고 있던 이 독화살을 가져와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록테테스를 이 렘노스에 혼자 남아져 있던 필록테테스를 트로이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누가 맞았냐면 파리스가 맞습니다. 파리스가 죽죠. 죽어가는 과정에서 독화살을 맞았으니까 죽어가는 과정에 그래서 헬레네에게 찾아갑니다. 죽기 전에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뭐가 떠나는 게 뭡니까? 여인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파리스의 마지막 사랑 확인은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리스가 죽어간다는 소식이 이제 독화살에 맞고 죽어가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런데 그게 파리스가 원래 목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대산에 있는 요정인 오이노네란 요정한테까지도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오이노네하고 이 파리스는 원래 좀 썸씽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숲속의 여정과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나중에 왕자가 되고 헬레네를 만나게 되면서 오이노네를 같이 그냥 버려버렸죠. 그래서 오이노네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숲속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독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약초를 알고 있었는데 자기를 배신한 남자를 살려줄 수가 없다. 이미 날 잊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알면서도 그 약초를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제 파리스가 죽죠. 그래서 슬퍼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슬퍼하고 있죠. 죽은 다음이니까 내가 후회를 하는 겁니다. 네크로필리아. 이래저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꾀도리인 오디세우스가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에 잠입을 시키자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목마 안에 사람들을 넣어서
그래갖고, 이게 성 밖에, 트로이 성 밖에 이제 목마를 놔뒀죠. 그리고 그리스군은 다 철군하는 같이 해놓고 이 안에 병사들 몇몇 남겨두면. 물론 그 안에 오디세우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안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저 목마의 의미가 뭐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트로이에서 첩자를 그리스에서 첩자를 한 명 보냅니다. 마치 탈영명인 것 같은 사람을, 시논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이제 트로이 입장에서는 포로 아니겠어요? 시논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야, 저 목마가 뭐냐 하니까 그리스에서는 자기네가 지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목마를 세워두고 그걸 또 상대편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소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트로이의 제사장인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트로이 저 목마 안에 반드시 분명히 그리스 병사들이 있어서 저 안으로 들어놨다가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로 막 싸우는데 결국 그때 이 포세이돈, 즉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이 왕뱀 2마리를 보냅니다. 왜 그런 보면에서 이 두 아들을 죽이고 물고 나서 그 다음에 라오콘의 이 두 아들 누구냐? 라오콘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라오콘의 허벅지를 묻니다. 그래서 셋 다 죽죠. 죽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거봐. 신들이 라오콘이 거짓말 하니까 신들이 노여한 거다라고 해서 시논의 말, 즉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보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을 한 주장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라오콘 군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로마 시대에 이제 AD 1세기경이라고 기억나는데 만든 그겁니다. 이게 이제 한 1000몇백 년 동안 현재 로마 시내에 묻혀 있다가 16세기에 발견이 됐어요. 유적지에서. 그 당시에도 유적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이 조각을 보고 이렇게 역동적인 거를 로마 시대에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조각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엘 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엘 그레코 할 때 그레코라는 말은 그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크레타섬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16세기에 스페인에 가서 그린 그림. 이 사람 의 영향을 피카소가 많이 받았죠. 좋습니다. 그래서 트로이가 이제 점령이 됐어요. 트로이 목마에서 이제 나오고 뭐 등등 트로이 점령이 되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지는 않지만